자, 오늘 시장이 9월 22일이네요. 9월 22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다 보면 시장이 뭔가가 악재가 좀 큰 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시장에 큰 악재가 일단 나오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면은 이전에 보이던 악재 자체가 악재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악재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FOMC에서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미국이 받아들여야 될 감당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일단은 요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시장 안에서는 이 얘기는 지금 안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던데,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하나 생각은 사실 좀 해야 되겠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일단은 도산하게 됐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국채겠죠. 그렇다 1번. 미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상업은행들 중에서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거냐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보통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한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이런 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부분 자체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죠. 미국이 이게 지금 어제 갑자기 폭락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인데, 여기 보입니까? 여기 위에 꼬리 달았던 거? 이거 보이시죠? 그쵸? 요거 올랐을 때가 미국의 상업은행이 망하기 시작을 할 텐데, 미국 상업은행이 망하던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였어요. 뭐냐면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어디서 투자를 했냐 하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는 추이를 한번 보면은 지금이 이제 5.5잖아요. 5.5 정도 되는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 흐름을 일단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일단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5.5까지 올랐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리와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죠? 역으로 움직인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미국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이렇게 갔다는 거 얘기가 되잖아. 이거 이해갑니까? 이해가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손실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손실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손실이 이렇게 커졌는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예금을 맡겼던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인출할 거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도 돈을 이제 뭐 예금 열심히 맡겼다가 가정이 좀 이렇게 가게의 어떤 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면 인출을 할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봐보면 얘네들이 예금에 국채에 투자했던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해지겠죠. 이거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다 1번. 맞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은행의 경우에는 국채에다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관계없는데 이 상태에서 국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돈이 손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업들이 인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은행이 돈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죠. 유상증자를 딱 하니까 소문이 난 거죠. 무슨 소문? 은행 망할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돈 없다. 은행에 돈 없다. 은행에 돈 없다. 돈 없다. 은행 망한다. 이런 소문이 돌으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클릭런을 한 거죠. 그러면서 30분 만에 망한 거죠. 이거 이해가 갑니까? 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은행들이 손실을 많이 본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불안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는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핑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갔다 1번. 근데 일단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거 올리면은 이제 난리가 날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작용을 한 게 뭐가 작용이 된 거냐면 이걸로 작용을 한 거겠죠.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해외 나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해외 나스닥 시장 보니까 나스닥 시장이 콕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추세선 끊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잘 배우셔도 돼요. 최근에 우리가 추세선 마스터 부분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여기 추세가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게 맞죠? 맞나요?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고 나오는 게 맞고 단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무너지니까 이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 잘 봐요.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 기본이 이전 저점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전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전의 저점이 깨지고 여기서 저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중요한 거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 포인트 자체가 미국은 반등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때요? 다 왔죠? 다 왔어요. 내일 새벽에 이제 마감이 되더라도 일단 흐름 자체는 지금 다운 흐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반등 포인트까지 미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자체가 오렌지 우니님 이거 잘 보세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오렌지 우니님 어때요? 지금 하락으로 방향 잡았죠? 보인다 1번. 이전에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던 부분의 흐름 자체가 이미 깨졌어. 그쵸? 이미 하방, 안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미 하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깨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반등을 하면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요거 돌파를 해야지 되죠. 맞나요? 만약에 이거 돌파 못하면 미국 시장은 한 템포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160포인트 채팅창에 13,160이라고 치시고 13,160포인트는 13,160포인트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바로 깨지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근데 하나 생각을 할 게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막 빨간불을 미친 듯이 키면서 빠졌던 가장 주된 이유가 아까 얘기를 할 때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파월도 금리 인상은 말은 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형태, 이거는 만약에 하면은 미국 경제가 일단 경착륙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시장 안에서는 이게 높은 금리가 좀 장기간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유로화라든지 유럽의 통화 자체가 약세로 간다. 이렇게 유럽의 통화라든지 일본 통화, 스웨덴 아니면은 캐나다 뭐 이런 중기축 통화들 있잖아요. 이들 통화들이 약세로 가고 이들 통화들이 약세로 가면은 그 나라들은 대부분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요즘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되고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번에 그 부채 한도 협상 또 하고 있죠. 알고 있다 일본.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부채를 더 한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그냥 찍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빌려서 찍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럼 미국 국채 누가 사주나?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달러가 흔들리거든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내가 니한테 이거 담보로 주고 돈 좀 빌리자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담보가 중요하죠. 이건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2번. 내가 이 담보로 너한테 돈을 좀 빌리자. 야, 주식 담보로 돈을 좀 빌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식이 언제 박살이 나버리면 담보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돈 빌려준 것도 빨리 갚아라.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는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발행하는 통화가 미국 달러인데 미국 국채가 이상해지면 미국 달러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FOMC에서는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갔다 1번.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연준에서는 진짜 미국 경기는 신경 안 쓰고 인플레이션만 잡는다 라는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경착륙이다. 이렇게도 되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금리를 낮추잖아요. 시장 안에서는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4차례 정도 낮추려고 하다가 2차례 정도 낮추는 것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금리를 낮출 때 폭락 시작입니다. 이건 들었다 2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리만 사태 벌어질 때도 그랬어요. 리만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리만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계속해서 호황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고 금리 올려도 리만의 어떤 버블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리만 버블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경기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면서 일단 금리를 낮췄고 그 금리 낮추면서 미국은 폭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장 안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만 그냥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금리가 낮아질 때가 차라리 더 위험하다. 그때는 시장이 못 버틴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사부작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하면 저희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이제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죠. 맞죠? 그렇다 1번.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는데 맨날 이제 주변에 그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주식 투자 되기 쉽지 않냐? 왜 쉬운데? 라고 하면 시장 좋을 때만 하고 시장 안 좋을 때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줄 몰랐죠. 계속 보다 보니까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내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박살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잘 대응을 하면 시장 좋을 때는 뭐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죠. 그렇죠? 엎드려서 헤엄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오늘 시장은 일단은 반등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에 접근을 지금 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랑 얘기 자체는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은 일단 이전 저점 언저리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반등이 중요한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반등 자체가 요 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시키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1번 요 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양봉이 떠서 우리가 흥분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고 있는 건 10분봉 추세를 보고 있고 60분봉까지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추세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60분봉상에서는 기술적 반등하고 있죠.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하락 추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락 추세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 떨어지는 추세를 우리는 주추세라고 그러고요. 요 반등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한번 했고요. 최근에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반등 자체는 바로 뭐다? 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흥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고 난 다음에 멈췄던 가격 자체가 지금 한 2513포인트 정도가 돼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고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513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일단은 기술 반등 시작. 기술 반등을 시작하는데 반등 포인트는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한 장 찍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반등 아니고 되게 좁죠. 계속 반등이 2513포인트를 돌파하면 계속 반등 시작. 오르면은 2500포인트 2520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 요렇게까지 보고 갑니다. 위로 2600까지 열고 갑니다. 됐나요? 됐다. 1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자체는 사실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60분봉상의 추세가 전환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공격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포인트 자체는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 261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0가지 정도 외우시고 일단 시장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추세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 강의를 한번 해드렸던 건데 찰스 다우 얘기하고 피보나치 뭐 얘기하면서 해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추세 깨진 거 보이죠? 보라꽃님 보입니까? 몽이사랑님 보이세요? 그렇죠? 추세 깨진 게 일단 보이시죠? 추세 깨진 게 보이면 추세가 깨지면 뭘 하라 그랬어요? 채팅창에 뭐라고 하라 그랬죠? 추세가 깨지면 이쪽으로 보면은 미키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그쵸? 그래서 피보나치를 한번 꺼보자고. 피보나치를 한번 꺼보면 이렇게 피보나치가 되죠.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 정도가 되고요. 보인다 1번. 두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가 되죠. 보통 세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 이 반등 포인트에서는 보통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밀렸어요. 그렇죠? 밀렸는데 여기가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38% 지점의 선 자체가 여기에 있죠. 요 언저리가 오니까 일단은 반등할 타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장 열리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반등하죠. 근데 미국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한데 코스닥은 지금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코스닥은 일봉상 하락이라고 치시고 코스닥은 지금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번 부분에 반등을 하는 부분이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가면 19세 미만으로 안 빌려주는 테이프가 있죠. 19세 미만인가? 18세? 19세 아닌가? 20세? 20세 미만은 안 빌려주는 테이프가 있지 않나요?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요즘 여러분들 모르시면, 그쵸.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19세 미만, 성인물, 이러면서 몇 살 미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8세 미만인가? 그걸 왜 안 빌려줄까? 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빌려줄까?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가 궁금했냐 하면,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 이걸 되게 궁금해요. 네덜란드에도 그런 게 있나? 이런 걸 좀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좀 그런 게 없나? 이걸 또 궁금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정신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정신적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미국에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친구가 없다 그러던데 그 친구 찾아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있나요? 그러면 있구나. 내가 괜히 고민을 했네. 그러면 이러면서 잠깐만 역시 사람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봐야 돼. 그때는 없는 줄 알았어. 그때는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미국에 살고 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 없었대. 다 볼 수 있었대.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부러워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뭐 얘기는 그런 거더라고. 우리 애들은 제대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시장이 지금 하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만은 간혹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종목들을 그냥 다 팔아버린다든지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럴 때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하시면 분들 오케이 쳐주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자 이런 뜻이지 벌벌 떨자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벌벌 떨자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밀리기 시작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제까지 시장이 상방으로 돌았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조심합니다. 일단 계속 조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지금 반등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위쪽으로 지금 넘어서야 되는 자리들이 좀 많아요. 보인다 1번. 넘어서야 되는 자리들이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원래 하락 추세는 산나무 산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자,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난 다음 보도록 하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청약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무중에 참여를 해서 무중 물량을 받는다. 청약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원래는 청약은 안 합니다. 들었다 1번. 원래 저는 청약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점상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먹는 것보다 못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사실은 회사에서 청약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좋은 회사인데 아직까지 상장하기 전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하면은 배수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는 게 좋아요. KYS님께서 웨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웨어는 일본의 이부를 웨어라고 이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원래 이제 상장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상장 가액을 비싸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시장 안에서는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뭐 점상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전혀 일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는 상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좀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일단 만드는 거고, 실적을 작년 거, 재작년 거, 미래 거 다 땡겨와서 하는 부분도 일단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장가 자체는 거의 저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그 회사가 나오는 실적하고 회사의 주가를 비교를 하려 그러면 한 2, 3년 정도의 어떤 조정 기간을 거쳐서 거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을 잘 안 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행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이제 복권 사는 느낌이 들어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저는 도박 이런 거 됐다 싫어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확률 안 나오는 게임은 싫어합니다. 확률 안 나오는 게임은. 그리고 내가 핸들링 하지 못하는 게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넥스틸도 일단은 말씀을 좀 해드렸고, 그쵸? 넥스틸은 오늘 바로 빠집니다. 지금 또 바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에이스테크 언급해드렸는데 에이스테크도 오늘 또 바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막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데,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죠? 정신을 놓으면 안 될 겁니다. 원래는 여기가 저항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테크의 공략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놓고 보세요. 다리 일단은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고, 통신주는 장기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테크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은 뭐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 박스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최종 이탈가는 지금 얘는 2875원 정도로 보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넥스트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죠. 따라서 오늘은 그냥 홀딩 하는 게 맞고요. 오늘 형성되는 저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가셔도 무리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목들은 그러면서 또 이전에 약세 보였던 종목은 강세로 보이고 뭐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렇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오늘 한 4% 이상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P&H테크는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눌렸던 현대건설기계 다시금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등락보다는 흐름으로 보세요. 오늘 그 부분은 하루하루의 등락보다는 흐름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세요. 금호석유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으로 보시는 게, 그렇죠. 흐름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등해야 되는 가격권에서 오늘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사실은 크게 뭐 무섭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종목을 흐름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어제는 우리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PM풍년, 그쵸? PM풍년. 지금은 꼭 사놔야 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홍옥님.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참 차부작 하다가 다음 주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턴하면, 단기적으로 시장 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턴하는 모습 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종목 공략 이거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따라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당분간 좀 공부하는 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홍옥님 알겠다 1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공부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종목 돌면은 뭐든지 또 되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은 일단은 갭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갭으로 떨어지면 양봉, 그냥 시작하면 아래꼬리 단봉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오를 가능성 생각을 하니까, 그 단기적으로 오르는 흐름에서 또 수익을 극대화해 내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 주말은 뭐 해야 될까요? 홍옥님, 이번 주말은 뭐 해야 될까요? 놀아야 되죠.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민을 막 계속 하다 보면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놀아도 좋고 공부도 좋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부분에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할 시간이 있어? 공부할 시간과 쉴 시간을 가지기에도 됐다 바쁘니까 지금 충분히 쉬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그 반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